최초 분양가보다 500배 넘게 오른 전설의 아파트,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분양 후 지금까지 최고 585배가 올랐습니다. 늘 그렇듯 신도시가 새로 생기면 황무지의 교통은 불편하고 누가 선뜻 들어오기 쉽지 않습니다. 시절은 70년대 초반, 아직은 국민들이 아파트에 익숙하지 않을 시절이죠. 더군다나 이 아파트가 분양하던 시절은 서울시가 강 건너 산자락에 공급했던 와우 아파트가 붕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아파트와 서울시에 대한 불안감까지 뒤엉켜 처음엔 누구도 입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절치부심 작정하고 고급 아파트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마치 단독주택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출입구에는 계단을 두고 양옆으로 화단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맨션 아파트로 기획하던 이름도 아예 시범 아파트로 바꿔버립니다. 앞으로 생길 대한민국 아파트의 모델, 기준선이 되겠다, 이런 뜻이죠. 동부이촌동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도시가스가 들어왔고 최초의 중앙공급식 난방, 최초의 공동구 설치, 최초의 엘리베이터 도입, 당시로서는 엄청난 프리미엄급인 현대형 아파트의 시작이 바로 여의도 시범 아파트입니다. 제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는 버스에도 승무원이 있고 엘리베이터에도 엘리베이터 걸이 있었죠. 이 시범 아파트에는 엘리베이터 걸만 무려 100여 명이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최초와 고급이라는 프리미엄은 고위공무원이나 고학력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고 사회의 리더층들이 모이다 보니 커뮤니티의 수준이나 학군의 수준은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그렇듯 리더가 움직이면 팔로워들은 몰립니다. 사람이 몰리면 수요는 넘치고 가격은 오르는 게 이치입니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는 늘 과수요 상태가 됩니다. 해서 시범 아파트는 분양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엄청나게 폭등을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고급 아파트 아니잖아. 맞습니다. 아파트는 너무 낡았죠. 감정가에 보면 건물을 6억에 평가해놨는데 이게 무슨 6억입니까? 그저 폐기물이죠. 하지만 입지가 깡패다 라는 말이 있죠. 이제 아파트는 썩을 만큼 썩었지만 그 입지만큼은 최상급지의 위치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초과 수요를 만드는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자리, 교통, 녹지, 교육. 이 4가지가 다 합쳐진 지역, 정말 희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의도의 일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빨간색이 전부 다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아주 고급 일자리, 국회나 금융, 방송 관련된 아주 고급 일자리들이 이 섬 대부분을 덮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노란색들이 주거인데 빨간색 업무용지들에 비해 주거용지는 너무 적죠. 도시계획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주택 입장에서 보면 여의도는 영원한 공급 부족의 도시입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다? 가격은 우상향한다. 두 번째로 교통입니다. 여의도는 이미 최고의 노선인 5호선과 9호선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서울 수도권의 모든 지역이 여의도와 연결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이 생길 때마다 여의도에도 노선은 계속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신림선이 추가로 연결되었고 곧 신안산선과 GTX가 더 추가됩니다. 신안산선이 여의도와 연결된다. 와, 안산이 좋아진다? 맞습니다. 안산이 좋아지죠. 그런데 사실 여의도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앞으로 생겨날 모든 신규 수도권 노선들은 계속 서울 주요 일자리 쪽으로 연장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수도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서울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의도는 교통에서도 트리플, 쿼드러플을 넘어 퀸터플로 가고 있는 극상급지입니다. 세 번째로 녹지, 용산이 앞으로 한국의 맨하튼이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왜?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용산 민족공원이라는 거대 녹지가 생기기 때문에 제2의 강남이 되거나 강남을 대체할 지역으로 용산을 많이 거론하는 것입니다. 서울은 정말 녹지가 별로 없어요. 녹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 엄청난 메리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강남 3구에 이어 한강벨트가 주목받는 것입니다. 여의도는 애초에 전 지역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강변으로는 거대한 녹지가 이미 둘러져 있죠. 중심부에는 모두 잘 아시는 거대 공원, 여의도공원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가 조금 아쉬운 게 학군만은 최상급지가 아니라는 것인데 이것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닌 게 목동 학원가까지 지하철로 8분 거리고 버스로 다니든 엄마들이 라이딩을 하든 목동까지 꽤나 가까워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죠. 이게 거리로 보면 압구정동에서 대치동보다 더 짧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재건축된 여의도 초고급 아파트 살 정도가 되면 학원가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한남동, 성수동 고급 아파트 라인만 봐도 학원가랑 무관하죠. 1타 강사 인강도 있고 과외도 있고 원하면 라이딩을 해도 된다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되는 집은 여차하면 유학 보내버리면 되기 때문에 목동과 이 정도 거리의 이용권역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입지가 어떻든 50년이 넘었으니 당연히 그 정도는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조금 후에 지어지긴 했지만 같은 70년대에 지어진 군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과연 똑같이 올랐을까요? 전혀 아니죠. 로케이션, 로케이션, 로케이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다. 부동산은 오르내림을 반복하면서 반드시 우상향합니다. 그 우상향하는 중에서도 어떤 부동산은 많이 오르고 어떤 것은 적게 오르는데 그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같은 시기 같은 2천만 원을 투자해도 대림동 아파트는 1억 오르고
성수동 아파트는 10억이 오른 사례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입지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매도 하지 마라, 청약도 하지 마라, 공부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찍어주는 시기가 오면 눈 감고 아무데나 가서 살아? 이러는 자칭 전문가들 있죠? 헛소리죠. 입으로 방귀 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돈이 들어간다면 무조건 상급지에 들어가거나 상승여력이 크게 남아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거나 사라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자, 물건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7동 25호입니다. 동양의 2층 물건인데요. 오늘은 재건축 물건이므로 그 건물의 가치는 어느 정도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권리에는 아무 하자가 없고 현재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명도에도 딱히 문제는 없습니다. 채권 합계가 37억이나 되기 때문에 취하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요. 변경 이렇게 변경이 많이 나온 부동산은 주인이 포기하기 싫어하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치가 없거나 낮아서 속만 썩이는 부동산이 경매로 붙여지면 아싸 잘됐다, 경매로 팔아서 빨리 빚 갚고 끝내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부동산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인이 이 부동산만은 절대 이 가격에 못 팔아 라고 할 때 이렇게 변경을 많이 하곤 합니다. 왜 안 팔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먼저 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평형은 36평형으로 호가 기준으로는 동에 따라서 22억에서 27억까지도 오르고요. 현재 같은 동에 나와 있는 매물도 약 22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1년 전 고점 기준 26억, 가장 최근 거래된 금액 기준으로는 약 20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경매 물건의 감정가는 20억 정도이고 현재 입찰 가능한 최저가는 약 16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불안하죠? 26억 하던 아파트가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또 1년 만에 엄청 떨어지면 손해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물건의 가치를 현재 기준으로도 최소 25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고 지난 최저가에 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게 대지 지분이 20평이나 됩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죠. 감정평가서상 토지가 14억, 건물이 6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죠? 이 건물이 6억은 아니라는 거. 사실상 이 물건은 토지만 25억은 하는 물건입니다. 근처에 여기 이 땅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의도는 이 가격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이 땅은 재작년에 제가 개발사업 부지로 떠오르다가 다른 운용사한테 뺏긴 토지인데 바로 옆 땅이죠. 시범 아파트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반해 이 부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도 평당 1억 2천만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물론 이 두 용지 다 준주거용지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지만 여튼 당장에는 2종도 평당 1억 2천에 팔린다. 왜? 중심부는 평당 3, 4억 하니까. 지금 경매 물건의 토지 20평을 평당 1억 2천만 원만 평가한다 치더라도 24억 원이 됩니다. 재개발 후 편익이나 미래가치 제외하고 2종 수준으로만 계산해도 토지값만 평당 1억 2천만 원은 쳐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은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 가격은 심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료값 아래로도 빠질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이야, 땅값에 건축비만 더해도 저 가격보다 훨씬 비싼데 가격이 너무 저평가되었구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장기 투자가 가능한 분이라면 지금 땅값만 보더라도 이건 너무 저평가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럼 땅값은 안 떨어지냐? 네, 땅값은 안 떨어집니다. 어쩌다 떨어지는 경우가 있긴 하죠. 아예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건 정말 극소수의 경우고 땅값은 원래 안 빠집니다. 왜? 땅은 월세가 안 나오니 이자 내줄 돈이 안 나오죠. 그래서 원래 절대 다수의 지주들은 특별한 개발 계획이 없는 한 대출이 없어요. 안 팔고 말아버리지 가격을 깎아 팔지 않습니다. 소수의 개발 진행 중의 토지들이 사업이 꼬이고 이자가 감당이 안 될 때 깎아 팔거나 대출로 버티다가 경매로 나오는 게 수순이죠. 그 중에서도 여의도 토지는 사고 싶은 수요자가 항상 초과 상태입니다. 늘 수요자가 넘쳐서 여의도 안에 물건이 나오면 서로 경쟁 입찰하고 매도자에게 사업계획 브리핑을 하는 곳입니다. 개발업자들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들이 늘 대기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이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원하는 가격 받기 어려운 시기다? 운용사들과 투자자들은 차라리 만기 연장하고 안 팔고 말지 가격 깎아서 팔지 않습니다. 이 땅이 원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땅이었는데 원래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도 못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재작년에 3천억에 팔린 부지입니다.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늦어지면서 이자 부담 늘고 하니까 시행사들도 속 타는 게 있기는 하죠. 뭐 그러다가 여러가지 꼬여서 1000만에 하나 만만에 하나 경매 나오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취하당한다. 늘 초과수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특이사항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아파트 가격 자체는 심리 때문에 조정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현재 물건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0억대 중반 이하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미래가치까지 적용하면 그보다 한참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 단지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줄여서 신통기획안이 확정된 단지로 2500세대 최고 65층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옆에 63빌딩 보이시죠? 높이는 아니지만 층수만 보면 63빌딩보다 2개 층이 높습니다. 시범 아파트 24동 12층에서 본 뷰입니다. 매년 10월 여기 바로 앞 보이는 한강변에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문 열고 아파트 복도에 서면 이런 뷰가 나옵니다.
아마 65층까지 올라가고 나면 이런 뷰가 나오겠네요. 신통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개입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훨씬 단축된다는 매력이 있지만 잘 아시죠? 재개발, 재건축 빨라봤자 한참 걸립니다. 여유 자금으로 맘 편하게 접근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또한 현재 여의도 전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고라는 말은 가급적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허가라는 말은 웬만해서는 안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구매하려는 사람은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고 2년 이내에 타인에게 팔거나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아무리 신통기획이라도 재건축은 오래 걸리죠. 지금 경기는 하강하고 있죠. 불과 얼마 전까지는 규제지역이었고 토지거래 허가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게다가 경매로 나오니 사람들이 더 싸길 바래요. 그래서 지금 디스카운트 될 만큼 엄청 된 아파트가 바로 이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은 경매로 사야 합니다. 일반 매매할 경우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경매는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돼서 전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사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면 경매로 얼마라도 싸게 사야 단기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 수도권에서도 십몇억, 몇십억 버신 분들 많죠. 이렇게 하락장일 때 경매 이용해서 최상급지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제 다음 상승기가 오면 서울과 지방의 갭은 더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상급지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갭은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이 가격에 갈아타는 게 가장 저렴하게 갈아타는 거다. 전 무조건적인 상승론자가 아닌 거 아시죠? 21년부터 내내 조심하라 얘기 드렸고, 이제 아주 좋은 곳들부터는 슬슬 조금씩 용기 내보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시장에 큰 임팩트가 있거나 심리적 요인이 더 악화돼서 지금보다 더 진입 요건이 완화된다면 당장 자금이 안 되시는 분들도 그때만큼은 꼭 여의도에 관심을 가져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